동성애 관련 의학적 통계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돼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차별금지법과 방만한 성문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김지연 약사가 펴낸 책인데요.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란 책을 펴낸 한국가족보건협의 대표 김지연 약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누가 덮는 자고 누가 펼치려는 자인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책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인용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네. 통계를 많이 인용했는데 어떤 통계냐면 지금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동성결혼, 소위 이 동성결혼법이 이 통과되어진 나라가 지구상에 이제 30개 육박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나라들이 보건적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남자끼리 이 성접촉을 하는 분들, 여성끼리 성접촉을 하는 분들의 건강에 대한 통계들이 오히려 그 나라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열악해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통계를 좀 국내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있는데 이제 굉장히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쪽의 미디어나 책은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걸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그 반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두 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나라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예.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시나 봐요. 저 너무 두껍고 그래서 저기 100권도 안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이 책을 채택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들 쪽에서 이제 단체로 구입하신 경우가 2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학교로 또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등등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책이 처음인 거죠? 제가 이제 국내 책을 다 훑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이라든지 뭐 성병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는 국내에서는 잘 이제 못 봤다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고. 네. 그 책에 또 많은 내용이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좀 통계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독 같은 경우에는요. 완치제, 소위 말하는 페니실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주나 3주 요법을 하고 나면 예. 매독을 달고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혈중에서 그리고 신체에서 매독 박테리아가 안 나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근데 매독이 안 낫고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매독이 증가하는 선진국이 생긴 거예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쫙 조사를 해봤는데 런던에서 매독에 걸려 있는 분들의 90%가 남성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매독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국내에 소개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국내에서 나오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8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독이 다시 돌고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객관적인 보건당국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덮여져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예.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방만한 성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그냥 받아들이자는 관용주의로 가는 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인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자. 그게 뭐 프리섹스가 됐던 또는 뭐 동성애가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됐던 심지어 최근에 간통죄를 우리나라가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낙태도 헌법 불합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뭔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도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면은요, 또는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덮으려고 하고 돌을 던져요. 그냥 마음 놓고 이 길 가게 해주세요라는 분위기가 너무 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건 그런 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로부터 탈출을 하시고 쪽지를 주시고 메일을 주시고 협회를 찾아오시고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언론으로도 나갔지만은 본인이 이제 반동성애 강사가 되셔서 활동하시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네. 본인이 이제 동성애를 하시다가 괴롭다가 그냥 강의를 듣고 탈출하신 케이스였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낸 것도 정말로 내고 싶어서 냈다기보다는 전 굉장히 글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달라. 서류를 달라.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드리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꼈어요. 네. 누락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책을 내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치시면 있습니다. 하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일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일을 덜려고 사실 쓴 건데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들을 해주고 계셔서 근데 궁극적인 제 목적은 이걸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정말 내가 동성애를 앞으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일 이제 보람을 느끼죠. 네. 예. 어찌됐든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신 뭐 영국의 사례든지 미국의 사례든지 이제 이게 통계로 나온 수치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보건당국의 입장은 이런 통계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보건당국인데요. 예.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은 이제 혈액원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혈액원은 남성 간 성접촉을 한 사람의 혈액은 헌혈하는 것을 좀 배제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혈액원 전자문진표에 지금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면 1년 자진 배제 요건에 남성 간 성접촉을 최근에 한 적 있으면 남한테 피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건 없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무언가 특히 에이즈에 관련된 자진 배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디텍트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잡아내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성간 성접촉했으면은 안 주는 게 답이지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벨기에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동성애 찬양 국가들도 남성 동성애자들의 혈액이나 장기 기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심하게 제한해요. 네. 장기 기증 제한 목록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해요. 거기에 남성 간 성접촉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 굉장히 어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WHO가 말하는 남성 간 성접촉자 또는 여성 간 성접촉자의 건강에 대해서 거의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책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까 또는 이질 같은 병, 설사병인데요. 그게 압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에게 많다는 내용을 보고서를 내고 홈페이지에 싣고 전단지까지 뿌린 데가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네. 예.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은. 왜 남성 동성애자에게 대변 관련 질환이 많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송에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고무장갑을 필수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성과 성접촉을 할 때 둘 다 고무장갑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혐오라 그래요, 그걸. 왜 이성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준비하란 말이 없고 남성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준비하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각 주가 790개예요. 네. 링크가 800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이나 인용한 이제 미국, 캐나다 등의 질병관리본부가 유엔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게 통용되고 있는 정보들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이 책을 읽고 또 인용하는 분들을 보호해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각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는 이 책 맨 마지막에 있는 그 790개의 각주를 인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라든지요. 다 있습니다. 뭐 캐나다 혈액원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있어요. 영국 공중보건국에 2013년도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 18년도 자료 이렇게 돼 있고 간성이란 뭔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말 이 책으로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된 그 나라 홈페이지 자료들을 사실 굉장히 잘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 볼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예. 그래서 정말로 동성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옹호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서적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뭐 인권이라고 도서관에서 검색하시면 다 옹호하는 쪽입니다. 네. 동성애를.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인권이면 왜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참혹할까라고 생각할 수만 있게 돼도 정말 저는 감사하겠어요. 예. 동성애 문제는 어쨌든 사회 곳곳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왜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만 이렇게 몰두하느냐 이런 좀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그러게요. 사실 그러게요라고 저도 얘기하는데 네. 굉장히 사실 흔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즉 우리 조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 야단을 하고 인권 소리 때문에 야단을 하고 왜 저렇게 길에 들어놓아서 저러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나라입니다. 2007년.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전에 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거 아니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구제 섬김 봉사에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위법적이고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소송 걸거나 하겠다고 나오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떠들기 시작한 것은 저항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이 동성애 법 제발을 시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시 잠잠해집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에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나 아니면 사라킴 사모님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자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런 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의 법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또는 그릇되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탄압하자라는 법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간하고 동성애를 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간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계속 내리고 교회에. 2004년도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징역을 언도받는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분이 2심에서 뭐 겨우 징역을 면했다고는 하지만은요, 이미 그 일이 터졌을 때 현지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으로도 징역 맞을 수 있다라는 이 풍문과 소문과 뉴스가 너무 나라를 덮어버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징역을 면했네 말았네 이런 거는 다루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나쁜 거다, 동성애 죄라고 하는 건. 그런 인식, 그게 법의 효력이더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 자유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압박하겠다고 하면은 네. 아닌데요, 정말 이 동성애 죄 맞는데요라고 변증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근거가 있거든요라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죄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죄악되는 행위라고 말하진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엄청난 방어전, 저항전이죠. 이게 그 유럽에서는 호모파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독재. 그러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는 없애버리고 옹호할 자유만 남겨둠으로써 비판적 사고방식의 영역에서 이건 걷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입니다. 개인도 어떠한 특정 연예인도 또는 어떤 사상도 뭐 구조주의고 뭐고 다 깨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져봐라.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도 다시 비판적으로 읽어봐라. 백설공주도 다시.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가고 있어요. 크리티컬 띵킹 하자 그래요. 그런데 동성애만은 절대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모파시즘 아니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단체가 동성결혼이 일찍 통과되어진 그런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호모파시즘이 무엇인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옹호하고 조장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동성애라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그 도마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네. 그게 구제가 됐던 동성애가 됐던 또는 마약이 됐던요. 어떤 선행이 됐던 저것은 옳다. 전 그러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 많이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지죠. 그러니까 너의 초이스였으니까 그 초이스가. 근데 인종이라든지 성별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네가 여자로 난 건 그런 거야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위험한 이유는 성적 지향은 취향이에요. 성적 취향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혐오했다. 그거 하면 병에 많이 걸린다는데 너 차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예. 여기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은 네. 반대할 분들은 반대하시고 찬성하실 분들은 찬성하시고 건전한 토론의 장에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토론 자체를 막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동성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만난 오찬 자리에서 네. 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내용들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의 좀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어도 소통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정말 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방식 다음으로 또 거의 비슷하게 중요시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네. 불통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네. 적어도 국민의 정서는 현재 어떠한 통계나 리서치를 보더라도 예. 동성결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건전한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보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좀 회복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